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4월 14일 총선을 하루도 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하는 시간이 2014년 4월 13일 오전일 텐데요. 총선이 하루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즉 보수 우파 중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중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왜 승리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고TV가 항상 승리한다. 고고TV가 최소한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된다 하고 줄기차게 방송을 하는데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그걸 갖다가 디스하시는 나이 들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좌파가 아닙니다. 그런 댓글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왜 승리할 것이냐? 이번 선거는 총선과 같은 대선이다. 사전투표 선거율이 26.7%. 그죠? 역사상 최고다. 그리고 총선과 같은 대선이므로 양 진영, 즉 좌파 진보와 우파 보수가 총결집을 해서 나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바운더리는 우파 보수가 중도 좌파 진보를 넘어간다. 인구 대비 넘어간다. 그리고 경상인이 젤라인보다 많다. 두 번째, 경상인이 젤라인보다 많다. 제가 방송할 때 말이죠. 다 줄기를 갖고 스토리를 갖고 막 방송했어요. 한 달 동안. 1월 1일부터 통합을 하자. 중도무당청이 통합을 하자 해가지고 중도무당청 보수가 통합을 하자 하면부터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선거 방송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하여튼 경상도가 전라인보다 많다. 전국에 흩어있는. 세 번째는 세대가 변했다. 연령대가 변했다. 그죠? 중장년층, 장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20대가 증가했다. 네 번째는 국민들의 투표 열망은 문재인 정권을 징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투표 열망은 요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반문재인 정권 세력이 이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선거를 불과 한 20시간도 남겨놓지 않고 20시간이 뭐야? 한 열 몇 시간을 남겨놓지도 않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확신을 갖고 투표장으로 모두 출동하자는 거죠. 모두 출동하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한테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국민이 총 94.1%다. 투표 의향이 있는 국민이 총 94.1%다. 그리고 10명 중 8명이 4.15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79%고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가 15.1%고 그래서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총 94.1%다. 그러면은 투표 참여율은 총 94.1%에서 20%를 빼도 74%가 투표장에 나올 것이며 반드시 투표하겠다 79%에 10%만 빼도 69%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번에 총선은 60% 후반에서 70% 초까지 될 것이다 하고 선거 투표율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직관을 믿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직관, 그동안 경험을 쌓아온 개인적인 직관을 믿는 사람인데 이건 어디서 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 이 조사는 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해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4월 5, 6일간 양일각 전화 면접으로 표본 프레임을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4.4%,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2.5%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죠. 자, 79%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94.1%는 투표 의향이 있다는 거고 79%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여기서 10%를 빼도 69%가 나온다. 그러면은 20대 총선 2016년보다 11%가 올라간다. 투표율이. 이 11%의 방향은 중도 무당층이 대거 나올 것이다. 그리고 좌우 진영도 대거 나올 것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0%가 투표하겠다. 적극 투표하겠다.
30대가 75%, 40대가 84%, 자, 이제부터 50대가 80%, 60대가 86%, 70대가 91%가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50대 후반부터는 보수화 경향이 있다. 물론 50대 후반, 60대, 70대, 80대도 좌파가 많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유리하게 우리한테 적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차 여론조사에서는 72.4%였는데 2차 여론조사에서 올라갔다. 79%.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아무리 땡땡땡 사태지만은 총선에 몰려있다. 유감스러운 게 어제 4월 13일 날 방송을 봐도 이 정도 되면은 하루 종일 총선 방송해도 되는데 아직도 땡땡땡 사태야. 이 여론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응? 그리고 불과 이제 12일에 발표한 거니까 어제 그저께죠. 투표로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64%고 결정하지 못했다가 36%다. 갤럽만 믿는다면은 그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왜곡이 되어 있을 것이다. 왜? 문재인 지지자들이 응답률이 높으므로 36%가 결정하지 못했다. 불과 이틀 전에, 사흘 전에. 이게 그럼 한 45% 정도가 중도무당층이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후보를 선택하는 고려 사항으로 소속 정당이 31%, 정책 공약 28%, 인물 능력 25%, 정치 능력 5.5%를 봤다. 결국에는 소속 정당을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인물 능력을 본다. 정책 공약은 거기서 그게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책 공약을 본다는 사람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소속 정당을 본다 31%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뭐를 갖다가 기본을 깔았냐? 문바의 지지력이 높다. 문바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높으니까 그죠? 소속 정당이 31%인데 이거는 맞아요. 요번에 소속 정당을 보고 다 찍을 거예요. 인물 능력 같은 거는 각 지역에 몇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평가할 거지만 대부분 소속 정당으로 찍을 것이고 그리고 응답자 73.6%가 말하기를 선거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73.6%가. 그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좌우는 깨끗해봐야 좌를 아무리 응집시키고 확대시켜봐야 30%가 안 되고 우파도 35%, 38%까지 뿐이 안 돼. 30%. 40%가 아직까지도 40, 45%가 무당층, 좌도 우가 아닌 사람들이 선거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로 저는 봐요. 뭐 좌파 우파야 국가 미래를 보고 지금 해요? 아니죠. 뭐를 했죠? 그냥 찍는 거야. 실턴 주든 찍는 거야. 그러면은 응답자 73.6%가 선거로 국가 전체의 미래를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중도층들이 지금 의사표시를 4월 15일에 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나와요. 후보자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인터넷 및 SNS, 소셜 네트워크가 31.2%고 그 다음에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 보도가 23.9%,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이 18.6%. 그죠? 유튜브 없네? 유튜브 없네? 유튜버는 선거전에서 말이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토끼 집토끼가 있다면은 집토끼만 그냥 결속시키니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SNS, 그죠? 이런 거를 우리 보수 우파가 좀 약해요. 솔직히 말해서. 댓글 작업도 좀 약하고, 여러 가지로 약하고. 근데 여기서도 보수화 경향 20대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 지형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 보도. 이게 TV, 신문, 라디오가 언론 보도가 이게 많이 편향이 돼 있으니까, 그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언론들이 부역을 하는데 뭐, 이게 문제가 돼요, 확실히. 우리한테는. 그 다음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 이거는 범생이들이 하는 소리고 저는 아직까지 열어보지를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열어볼 거예요. 열어볼 필요도 없어. 나는 찍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5.7%가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선거를 통해 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가 꽤 많이 나오죠. 75%, 74%, 56%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우파 보수들은 무조건 미래통합당, 좌파 진보들은 무조건 더불당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 정도는 무당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선거 분위기가 깨끗하다가 55%, 깨끗하지 못하다가 26%. 사실 좀 깨끗해요. 깨끗해요. 네거티브가 이번에 많이 없어졌죠. 그죠? 네거티브에는 쟤네가 워낙 관건 선거 장악으로, 그죠?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발각을 못했다는 거죠.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선거 무효 소송, 선거법 부정에 의해서 많이 달려갈 겁니다.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있다. 그죠? 미래통합당이 희망이 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대 격차에 있어서 50대 후반 이후의 인구가 20%나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20%가 늘었다. 유권자가. 그 다음에 20대도 7%인가 8% 늘었다. 20대의 지금 이 남자들, 20대의 남성들이 보수화 경향이 있고 50대 후반부터는 보수화 경향이 있고 요번에 보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반란이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의 반란, 중소상공인의 반란이 있을 것이다. 뭐 52시간 뭐 소주성 폭망 원전 파괴 부울경 러스트벨트 전국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 땡땡땡 사태 그게 모두가 미래통합당에 유리한 거예요. 당당하게 가요. 하루만. 선거혁명을 우리는 하자. 선거혁명을 합시다 같이. 아유 지칩니다. 저도 이제 하루만 이렇게 하고 목이 날아가요. 목이 지금 이제 쉬고 그러는데 띄엄띄엄 이 선거 분석하는 게 신문 기사만 읽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